네, 이번 영상은 이제 세 번째 챕터, 이제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이전 영상을 보면 러더퍼드의 이런 그 원자, 그러니까 이런 행성 모형, 원자 모형이 이렇게 우리가 그 태양계와 같은 이런 행성 모형과 같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건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이제 모형을 이제 제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 보어의 이 이론은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상당히 많이, 물론 문제점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문제에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푸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1913년 보어는 이제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을 결합하고 몇 가지 정말 파격적인 과정을 통해서 수소 원자 모형을 제안합니다. 어떤 모형을 제안하냐면, 일단 전자는 전기적 인력으로 양성자주의를 원궤도 운동한다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고전역학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여기 보면 여기서 이 전기력이 되는 거죠. 이 전기력이 바로 구심력이 되어서 원궤도 운동을 한다. 그리고 여기에 정말 파격적인 가정인데, 바로 정상 상태라고 하는 특정한 궤도에서는 전자는 이렇게 원궤도 운동, 즉 가속 운동을 하더라도 전자기파 형태의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이제 파격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정상 상태라는 이 용어 자체도 보어 이분이 처음 이제 제안했을 뿐더러 가속하는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아예 이제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다음 세 번째, 그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전이할 때 바로 그러니까 에너지가 방출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에너지 차이는 이런 식으로, 처음 에너지에서 나중 에너지로 전이할 때 그때 그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한다. 요건 에너지 보존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근데 그 방출하는 그 에너지가 바로 요 HF라는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거예요. 요거는 어디서 나왔던 걸까? 바로 그 광전 효과에서 아인슈타인이 광량자설이라고 해서 빛은 입자로 볼 수 있고 빛 알갱이 하나가 바로 HF라는 에너지를 갖는다라고 했던 그 가정 있죠. 바로 그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즉 양자역학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건 이제 이러한 부분은 이제 양자역학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사 광자의 에너지가 바로 정상 상태의 에너지 차와 정확히 같을 때 광자는 이렇게 원자에 흡수돼서 원자는 더 높은 상태로 전이 된다라는 내용도 사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럼 아까 특정한 정상 상태라고 하는 특정 궤도에서는 이런 원운동을 하더라도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러한 허용되는 전자 궤도는 바로 뭐냐? 바로 전자의 각 운동량이라고 하는, 우리 각 운동량은 L은 R 크로스 P라고 배웠던 거 있죠. 이 각 운동량의 크기가 바로 양자화되어 있고, 그 각 운동량의 크기가 바로 N 하바, 즉 하바의 이러한 그 정수배에 해당되는 이 값에 의한 이 궤도만 이제 그 정상 상태로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 궁금해할 수 있는 게, 가학 운동량의 크기가 어떻게 이렇게 하바의 정수배라고 하는 이 가정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건 어떻게 생각하냐면, 수소 원자의 원자로부터 거리 r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특정 궤도 r에서만 이렇게 정상 상태를 유지한다 그랬죠. 이 정상 상태의 이 반지름에서의 이그 원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지름, 이 반지름은 우리가 반지름 아니라 이 원둘레, 이 원둘레가 바로 그 파장의 정수배에 해당될 때, 즉 정상파의 형태로, 지금 내가 선생님이 그림을 좀 예쁘게 그리지 못했는데, 약간 예쁘게 그리자면 약간 이런 느낌이죠.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요런 느낌. 역시 엉망이네요. 하여튼 요런 느낌으로 이제 정상파의 형태를 가질 때 이제 안정된 상태라고 해서, 바로 원둘레 2파이r이 파장의 정수배가 될 때 이때 이제 안정된다. 이걸 우리가 정상파라고 한다고 했거든요. 이 정상파란 이 공식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가학 운동량, 즉 MVR은 하바의 정수배와 같다, 이렇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보호 수소 원자 모형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떤 결과를 이제 도출할 수 있냐면, 원자의 전체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합인데,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2분의 1 mv 제곱,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는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인 마이너스 K R분의 E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요 E가 하나는 플러스 E고 하나는 이제 마이너스 E죠. 그래서 부호가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가 음수라는 건 두 입자가 극에 서로 구속되어 있다라는 것도 의미하는 걸 우리 고전역학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보호는 이러한 전기적 인력으로 인해서 즉 이러한 그 쿨롱 힘이 바로 구심력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쿨롱 힘이 구심력이 된다를 통해서 바로 반지름과 속력의 제곱과 이러한 관계식을 얻을 수 있고 이 속력 제곱을 운동 에너지에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바로 운동 에너지는 K 곱하기 R분의 E 제곱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화면 조금 내려서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에너지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이 식삼을 요 이제 운동 에너지를 조금 전에 전체 에너지 여기다가 다시 대입하게 되면 전체 에너지는 마이너스 K 곱하기 2R분의 E 제곱. 여기서 전체 에너지가 음수라는 것 통해서도 이제 그 전자와 양성자가 서로 구속되어 있음을 이제 의미한다는 걸 물리에서는 뜻하죠. 그러면 다시 이 식1 그러니까 요 식1이라고 하면 아까 여기 정말 파격적인 가정 바로 과학 운동량이 하바의 정수배에 해당되는 이러한 특정한 과학 운동량만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가정을 통해서 이 가정에다가 v 제곱 조금 전에 구했던 식을 요 v 이 값을 대입하는 거예요. 이제 대입하게 되면 v 제곱은 바로 k mr 분의 e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 말은 요거죠. 지금 v 제곱 지금 식삼에 대입한다는 게 v 제곱 조금 전에 요 푼 거 요 식삼 있죠. 요 v 제곱은 이제 mr 분의 ke 제곱이라고 했던 거 요거 여기 있고 그다음 여기 그 아까 파격적인 가정이라고 했던 mvr은 n 하바에서 이걸 v로 정리하면 mr 분의 n 하바인데 이거 이제 제곱해서 여기다가 대입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 이 두 개 같다라고 해놓고 그 반지름 허용된 반지름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n 값은 이제 1, 2, 3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자연수 값을 가는데 n이 1일 때 그러니까 반지름 중에서는 가장 짧은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 반지름을 바로 A0라고 앞으로 쓸 거예요. A0라고 쓸 거고 이걸 우리는 보어 이름을 따서 보어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보어 반지름 약 0.0529 나노미터인데 뭐 숫자까지 암기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유도하는 과정은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허용된 반지름은 어떻게 되냐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조금 전에 허용된 반지름은 이제 좀 복잡하지만 이걸 보어 반지름을 통해서 나타내면 바로 그 n의 제곱에 비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n 제곱 a0니까 n 제곱 곱하기 0.0529 나노미터 이게 바로 수소에서 보어 궤도의 반지름입니다. 그러니까 보어 2분은 이 과학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특정 궤도에만 전자는 이제 원운동으로서 안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 특정 궤도가 바로 이러한 값으로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이렇게 그 거리가 반지름이 이렇게 양자화되어 있으면 에너지 역시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 에너지가 그 거리 요거 있죠. 허용된 에너지가 마이너스 2R분의 KE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R에다가 조금 전에 여기 구했던 이걸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바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 말은 수소에서 보호 모형의 허용되는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된다. 즉 n이 1일 때가 반지름 가장 작고 에너지도 가장 작을 때죠. 가장 작다라는 건 안정된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여기 A0일 때 이게 바로 n이 1일 때죠. 그리고 n이 2인 상태라고 하면 반지름은 그 보호 반지름의 4배가 됩니다. 그 요 n이 2라는 건 거리의 요 n 이건 나중에는 이제 주 양자수로 배울 텐데 n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바로 4. 그다음에 가질 수 있는 값은 바로 n이 3이니까 그때는 허용되는 반지름은 이러한 그 보호 반지름의 9배 9A0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지금 그림은 수소 원자의 전자가 가장 낮은 에너지 궤도에 있는 그림이지만 허용 궤도 첫 번째 들뜬 상태나 두 번째 들뜬 상태 어디에도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K도 상수, E도 상수죠. 그리고 E도 상수고 이걸 계산하면 약 전자볼트라면 13.606 전자볼트가 돼요. 이거는 사실 다른 상수는 암기하지 못해도 이 상수는 좀 암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 앞으로 연속 문제를 특히 풀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워낙 또 유명한 숫자기도 하고. 그러면 바닥 상태일 때 에너지는 n 1일 때니까 바로 여기서는 에너지가 마이너스 13.6, 606까지 몰라도 13.6까지만 알아도 돼요. 마이너스 13.6 전자볼트임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들뜨게 되면 n 2일 때는 그때는 이제 4분의 13.6 이렇게 된다는 거. 이게 한 3.51 정도 되죠. 여기 두 번째는 약 마이너스 3.51 전자볼트 정도 된다는 거. 이런 것들, 즉 이렇게 보호 모형에서는 이렇게 허용되는 에너지가 이렇게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오른쪽에 보면 그 에너지에 따라서 바닥 상태 에너지 3.4네요. 실수네요. 첫 번째 들던 n이 2일 때 에너지는 마이너스 3.4, 그다음에 n이 3일 때 에너지는 마이너스 1.51 정도 에너지가 돼요. 그리고 수소 에너지는 n 제곱에 반비라니까 n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허용되는 에너지와 허용되는 에너지 사이의 간격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 보면 세로축이 에너지인데 1과 2 사이의 간격보다 당연히 2와 3 사이의 간격이 좁고 3과 4 사이의 간격은 더 좁아지고 가면 갈수록 이 에너지 간격이 점점 좁아지게 돼요. 그래서 n이 무한대에 가까워지게 되면 에너지 준위와 에너지 준위 사이의 그 간격 자체가 사실상 0에 수렴한다라는 거. 그리고 에너지가 n이 되게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 에너지도 0으로 이게 근접하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의 균이 간격도 0으로 수렴하고 전체 에너지 자체도 0으로 이렇게 수렴한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화학 시간에 더 자세히 배워주실 건데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이 이온화 에너지란 바닥 상태에서 그 원자를 이온화하는 데 필요한 최소 에너지라고 해요. 즉 그 말은 양성자로부터 전자를 완전히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라고 하는데 수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는 약 13.6 전자볼트입니다. 근데 실험값도 실제 이제 실험한 그 수치가 약 13.6 전자볼트예요. 근데 이 수소 그 보어 이론에 따른 바닥 상태 에너지가 마이너스 13.6이니까 이게 이온화가 되려면 전체 에너지가 0이 될 때 이온화됐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전체 에너지가 0이라는 건 더 이상 양성자와 전자가 서로 속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0 이상이면 되는데 최소 에너지니까 바로 이 전체 에너지 마이너스 13.6과 같습니다. 이 값과 실제 실험값이 일치해요. 이건 그 보호 이론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이론이 이러한 점에서 되게 지금 타당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는 어떤 또 가정을 했냐면 들뜬 전자가 좀 아래 방향, 그러니까 에너지가 더 작은 상태로 이렇게 전이하게 되면서 그만큼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 방출하는 이 에너지의 관계식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식을 통해서 방출할 때, 즉 전자가 전이하면서 방출하는 광자의 진동수로 정리하면 그 진동수는 플랑크 상수분의 에너지 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에너지 차는 조금 전에 유도했던 이렇게 양자화된 에너지 준위식을 대입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이렇게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측정할 때는 그 빛의 진동수보다는 빛의 파장을 좀 더 우리가 실험적으로 많이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파장으로 나타내면 이 진동수를 파장으로 나타내면 파장은 C분의 F로 나타내니까 즉 조금 전에 계산했던 이 F에다가 양변에 이렇게 모든 값에다가 분모에 이렇게 C로 나눠주면 돼요. 나눠주게 되면 파장분의 1은 이러한 값을 갖게 된다. 근데 여기서 이 A0, HC, K, E의 제곱 이 전부 다 상수죠. 이 상수를 계산했더니 이전 영상에서 했던 리드베리 상수 있죠. 이 리드베리 상수와 거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리드베리 상수, 즉 바이머가 이 실험식 발견할 때만 해도 이 상수가 들어가는 걸 아는데 이 상수가 어떠한 과정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건 없었다고 했죠. 근데 보어 이론에 따르면 바로 이 리드베리 상수가 2A0HC분의 KE 제곱이라는 요렇게 유도됐다라는 것을 검증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도 말 그대로 그 말은 선 스펙트럼, 이전에 배웠던 흡수 스펙트럼이든 방출 스펙트럼이든 이러한 선 스펙트럼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과 정말 파격적인 가정이 몇 가지 있고 고전적인 모형과 양자 모형 이렇게 결합하는 것도 있었지만 되게 많은 부분, 특히나 선 스펙트럼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큰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있죠. 바로 이 값은 실험값인 리레벨의 상수와 약 1% 오차 범위에서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만약 그래서 이제 보어는 수소를 정확하게 그 수소의 이제 이러한 선 스펙트럼을 잘 설명할 수 있다 보니까 수소가 아닌 다른 원자의 선 스펙트럼도 이러한 그 모형으로 잘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더 연구를 하게 되는데, 수소 외 다른 원소들을 확장해서 이제 수소보다 이제 그 더 큰 전하 그 원자 번호 같은 경우는 이제 양성자 수가 더 많아지죠. 그래서 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GE, 이 플러스 G는 이제 원자 번호이면서 동시에 양성자 수죠. 핵을 이루고 있는 양성자 수가 이제 GE를 돌고 있는 한 개의 전자의 경우, 즉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리튬인데 리튬 중에서도 이가 양이온 같은 경우는 전자 하나가 이렇게 궤도 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궤도 운동 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앞에서의 그 과정과 똑같습니다. 단지 이러한 원자핵의 그 전하량이 원래는 플러스 2에서 이렇게 GE로 바뀌었다는 이것만 바꿔서 나머지는 똑같은 과정으로 유도하면 허용되는 반지름은 바로 N제곱에 비례한 건 똑같죠. 근데 보어 반지름이 아니라 G분의 보어 반지름의 곱에 비례하게 되고, 동시에 에너지도 양자가 되는데 그 에너지도 원래는 이 부분이 1이었어요. 이제 G에 1 넣으면 이제 그게 바로 수소가 되니까 본래식으로 돌아오죠. 근데 여기서는 수소가 아니라 좀 더 다른 원소들로 확장한 거니까 원자 번호의 G의 제곱이 됩니다. 이거 한번 유도해 보세요. 이렇게 된다. 근데 요게 사실 그 수소는 어느 정도 이제 정확한데 수소보다 좀 더 큰 것들은 사실 오차가 점점 더 이제 커지게 돼요. 수소는 아까 한 1% 내외라고 했지만 여기서 다른 원소들을 확장하게 되면 점점 오차가 점점 더 커진다. 그러니까 뭔가 이 이론이 완벽하지 않다. 뭔가 좀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 스펙트럼 선이 우리가 보통 그냥 볼 때는 사실 한 개처럼 보이는데, 사실 실제로 정말 정밀하게 관찰하면 많은 선으로, 하나가 아니라 되게 많은 선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실험 결과입니다. 근데 이건 보어는 설명하지 못해요. 그리고 원래는 한 개인 것도 자기장 내, 외부 자기장 내에서는 그 선이 한 개가 아니라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것도 보어의 이러한 원자 모형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보어의 원자 모형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그것과 같이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이 있죠. 그걸 우리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양자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보어의 대응 원리라는 게 있는데, 딴 게 아니라 양자 물리는 우리가 다른 예시도 몇 가지 보겠지만 양자화된 준위의 차이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을 때는 고전 물리와 일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전에 앞에서 우리 그 양자 물리학 공부할 때 어떤 예시가 있었냐면, 무한히 깊은 이렇게 무한히 깊은 우물에 갇혀 있는 입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거 우리 공부했던 기억납니까? 근데 이거 보면 그 양자화되어 있는 그 n이 크면 클수록 되게 커진다. 예를 들어서 n이 엄청 커진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때 확률 밀도 함수는 고전적으로 봤을 때 모든 지점에서의 확률 밀도 함수, 그 확률이 모든 구간의 위치에 상관없이 동일하다라는 것과 이렇게 근사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요 바둑 밀도, 확률 밀도 함수를 보면 n이 되게 클 때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그건 n이 되게 클 땐 말 그대로 고전 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것과 이렇게 우리가 근사할 수 있었거든요. 이게 보호의 대응 원리는 이것도 포함해서 그 에너지 준위와 에너지 준위 사이의 차이가 무시할 정도로 작아진다라고 할 것 같으면 n이 되게 클 때 아까 에너지 준위도 n 제곱분의 1에 반비례하니까 n이 되게 커지면 에너지 자체도 0으로도 그 아까 수렴하지만 에너지 준위와 에너지 준위 차이의 간격도 거의 0으로 수렴한다 그랬어요. 그 되게 작아진다는 이야기죠. 그때는 이 준위가 거의 연속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전역학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바로 에너지는 모든 에너지를 다 가질 수 있다. 에너지는 연속적인 함수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의 특징으로 말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이거 여러분 한번 직접 한번 계산도 한번 시도해봤으면 좋겠는데, 원자가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는 핵 주위를 도는 전자의 회전수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전에 전자를 배울 때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는 분명히 가속 운동이니까 전자기파를 방출한다 그랬어요. 이때 방출하는
전자기파의 진동수는 이 전자가 이렇게 그 원자핵이 돈다고 가정하는 이 보호 이론에 따르면 돌고 있는 이 회전수와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초에 10번 회전한다라고 하면 진동수가 10Hz인 빛을 방출하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고전역학적인 해석이고, 아까 그 보호의 양자 이론, 그 보호의 이론에 따르면 전자는 특정이란 그 정상 상태가 존재하고 정상 상태에서 다른 정상 상태로 전이할 때 그때 그 델타 에너지 차이의 플랑크 상수로 나눈 요것에 해당되는 진동수를 방출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에너지가 n이 되게 커지는 상황에서는 요렇게 근사한, 그러니까 h분의 델타 E에 해당되는 그 값이 바로 이렇게 원을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고전역학적으로 접근한 1초에 회전하는 그 진동수와 같아짐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알겠죠? 밑에는 예제 문제도 한번 보면서 이 설명을 한번 보충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소에서 전자의 전이와 관련된 예제 문제인데요. 수소 원자의 전자가 n이 2에서 n이 1로 전이할 때 그때 방출되는 광자의 파장과 진동수는 어떻게 되냐? 이거 그 아까 풀었던 그 유도 과정 생략하고 이 공식에 대입을 하는 거죠. 바로 N1 이게 바로 나중 NF였죠. 나중 전이하는 거고 요 숫자 2가 NI였습니다. 처음에 N2에서 N1로 전이했으니까 이거 대입하게 되면 4분의 3 리드벨의 상수가 되고, 이거 그대로 대입하면 람다가 122 나노미터 바로 자외선 영역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라이먼 계열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 따른 진동수를 계산해 보면 약 2.47 곱하기 10의 15승 헤르츠가 되는데, 보통 우리는 빛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파장으로 설명 많이 합니다. 그러면 2에서 1로 이렇게 전이할 때 이렇게 된다고 하면 5에서 1로 전이하게 되면 그때는 어떨까? 이 공식을 그대로 대입하면 이게 파장이 기존보다 더 짧아지는 걸 여러분들 예상할 수 있어야 돼요. n이 1인 상태, 2인 상태, 3인 상태, 4인 상태, 그림 제가 좀 잘못 그렸네요. 2인 상태, 점점 그 간격이 좁아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4인 상태, 5인 상태라고 할 것 같으면 2에서 1로 전이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보다 당연히 5에서 1로 전이하면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더 크다는 걸 여러분들 이게 정성적으로 바로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파장은 더 짧아지게 되겠죠. 그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하면 95 나노미터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것도 이제 자외선 영역입니다. 그리고 n이 5일 때 전자의 궤도 반지름은 바로 그 공식 있죠. 공식에 대입하면 약 그 보호 반지름의 25배 더 멀어야 되니까 1.32 나노미터 정도 되고, n이 5일 때 전자의 속력은 그 바로 전자의 속력 공식 어떻게 구하겠어요? 바로 그 전체 에너지 앞에 있던 그 공식을 활용하면 또 유도할 수 있거든요. 요 운동 에너지가 아까 2R분의 K2 제곱이 된다는 거. 이 식을 통해서 유도해 보면 4.38 곱하기 10의 5승 미터 퍼 세컨드가 같다라는 것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몇 번 좀 연습하면 좀 익숙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해당되는 예제 문제 직접 한번 풀어보고, 다른 예제 문제 비슷한 것들 또 밑에 추가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직접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